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기멜카랄의 탄지로 세대가 혈과되어 귀살대와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 네이코, 이노스케, 카나오, 제이츠, 게냐가 혈결되는 과정을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차지했다해가는 매끄러운 진행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냐는 혈기화된 이후 요시하라 유곽에서 다케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 진상을 부리는 남자 손님들이나 유곽에서 탈출하려는 유녀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는데, 게냐는 인간들을 잡아먹다 보니 게냐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었지만 게냐는 뭔가 스스로에 대한 아쉬움이 생겼죠. 게냐는 도대체 이 유곽으로 언제쯤 귀할대 녀석들이 오는 거냐고 어서 빨리 귀할대 검사들을 사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케 안에 있던 규타로가 쓱 나왔고, 귀할대 검사들을 얕보면 안 된다고 너처럼 까불 녀석들이 가장 먼저 목이 베이고 난다며 툭 내뱉었죠. 게냐는 그에 그럴 리 없다며 기껏해야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혈기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했고, 규타로는 그대로 게냐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 날려버렸습니다. 게냐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일어났고, 규타로는 그럼 어디 한번 네 녀석의 실력을 보여보라며 손을 까딱했죠. 게냐는 유곽 뒷골목에서 성장해 6탄자에는 자신 있는 상태. 아무리 상인의 혈기라고 해봤자 막상 붙으면 자신이 이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규타로 역시 인간 시절 유곽을 주름잡던 싸움꾼 출신이었고, 아직 혈기술을 쓸 줄 모르는 게냐는 규타로의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죠. 게냐는 규타로에게 패배를 하게 되자 뭔가 어린 시절에 항상 형이 사내미와 다툴 때마다 자신이 힘에 밀려 졌던 것이 생각났고, 사내미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며 규타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규타로는 악착같이 강해지러 가는 게냐의 의지를 보고 마치 자신이 처음 혈기가 되었을 때 자신과 다케에게 고통을 줬던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를 갈며 강해졌던 게 떠올랐고, 덩달아 게냐의 실력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를 더욱 혹독하게 다뤘죠. 그 모습을 본 다케는 항상 규타로가 말은 좀 험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자신에게는 손찌검 한번 하지 않았던 규타로가 게냐에게 저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신기해하며 내가 남동생으로 태어났으면 나도 저런 취급을 당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게냐는 다케 규타로 남매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형제간의 우애를 다시 느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탁인가 요시와라 유곽거리에 칼을 몰래 숨겨 들어오는 검사들이 한두 명씩 보이게 되었고, 게냐는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가 덮치게 되었는데, 그들은 게냐가 그토록 기다리던 귀살대 검사들. 게냐는 규타로와 소련하며 싸워왔던 실력으로 그 검사들을 압도하며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게냐는 귀살대 검사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자만했는데, 어느 날 엄청나게 예쁜 유녀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그곳에 구경을 갔고, 게냐는 첫눈에 그녀를 보고 반하고 말았죠. 게냐는 넋을 잃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빨개졌고, 그 여자는 어라? 저 사내에게는 귀가 느껴진 걸 보니 혈기구나.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설마 내 정체가 들킨 건가? 라며 당황했습니다. 다름 아닌 그녀는 이 유곽으로 잠입수사를 하러 온 귀할대 사랑의 옵주 연주 칼로지 미치르였죠. 한편 이노스케는 혈기로 깨어나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벌쩍 뛰어올랐고, 아카야는 배고프면 저 밑에 마을에 가서 인간 한두 마리 정도 잡아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노스케는 당신은 배 안 고프냐고 물었고, 아카야는 나의 인간들을 잡아먹는 것에 딱히 관심이 없다며 얼른 배를 채우고 나서 나랑 놀자고 했죠. 이노스케는 알겠다며 그대로 우당탕탕 마을로 내려갔고, 아카야는 거참 성급한 녀석이군. 저 녀석을 잘 키워서 내 대련 상대로 써먹어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노스케가 돌아오지 않았고, 설마 이 녀석 마을에 내려갔다가 귀살대 녀석들에게 당하기라도 한 건가 싶어 내려가 봤죠. 하지만 아카자의 눈앞에 보이는 건 엄청난 핏자국들. 마을 주민 전체가 이노스케로 인해 몰살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카야는 이 무식한 자식,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잡아먹어버리면 어떡해? 라며 당황했죠. 이노스케는 어찌된 일인지 힘이 펄펄 넘친다고 방방 뛰었고, 인간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은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런 식으로 인간들을 학살하고 다니면 금방 귀살대 녀석들에게 들켜서 죽임을 당할 거라며 자중하라고 했고, 이노스케는 귀살대? 그 녀석들이 뭔데 내 식사를 방해한다는 거냐며 만나면 그 녀석들도 전부 해쳐주겠다고 했죠. 아카야는
그건 참 좋은 마인드지만 지금의 너의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거라며 도발했습니다. 그러자 이노스케는 지금 이끌어 넘치는 힘이라면 니호흡도 이길 수 있다며 덤벼들었고 아카야는 그대로 이노스케를 걷어차버렸죠. 이노스케는 다시 일어나 아카자에게 덤벼들었고 아카야는 여유롭게 이노스케를 조업하기 시작했는데 이노스케는 아카자에게 맞으면 맞을수록 어쩐지 움직임이 현저하게 빨라지며 더 날카로운 공격을 했습니다. 아카야는 참 기이한 녀석이라며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라는 생각으로 파괴사 공격을 해 이노스케를 날려버렸는데 이노스케는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자마자 용수철처럼 튕겨져 다시 뛰어와 그대로 아카자를 몸통 박치기로 날려버렸죠. 아카는 그 충격에 깜짝 놀랐는데 내 공격을 맞고도 곧바로 회복, 아니 더 강한 신체력이 되었다는 것에 파괴사를 낮추기 전에 이노스케의 길을 느껴봤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또 한 번 놀랐는데 파괴사를 낮춤으로 주변의 투기를 확인하자 이노스케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 꽃, 나무, 풀, 벌레들로부터 자연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는 게 보였죠. 이노스케는 다시 아카자에게 뛰어들었고 아카야는 그 공격을 피한 뒤 주먹으로 날려버리자 자신의 파괴사 공격의 에너지를 흡수한 이노스케가 다시 그 힘으로 아카야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카야는 그 공격을 잡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친 후 땅속에 처박아 버렸죠. 아카야는 이거 완전 괴물급 혈기가 되었다며 흥미로워했고 네가 지금은 싸움의 기술이 빈약해서 나에게 패배한 것이나 내게 기술을 배운다면 금방 내 수준까지 올라올지도 모르겠다고 했죠. 한편 도우마에 의해 결계된 카나오, 도우마는 곧바로 자신의 최측근으로 카나오를 두었기에 많은 신도들이 그것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려온 노예로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던 아이가 갑자기 도우마 옆에 딱 붙어서 간부처럼 행동한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그녀를 핍박하기 위해 야심한 밤에 카나오를 뒷골목으로 따로 불러냈죠. 카나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대로 바라봤고 그들은 그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카나오를 둘러싸 복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나오는 어린 시절부터 숱하게 당해온 복행이 익숙했고 그 폭행을 저항해봤자 더 맞기만 할 뿐 달라질 게 없어 포기했었는데 혈계된 지금은 이 사람들의 공격이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한없이 느리게 보였죠. 카나오는 그에 씩 웃으며 이제 혹시 맞기만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 날카로운 손톱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곳에 있는 신도들이 죽어나갔고 카나오는 그들의 피맛을 보고 처음 느껴보는 어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항상 차갑기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인간의 피맛이 따뜻함으로 채워줬고 카나오는 웃으며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약자일 필요가 없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도우마는 그래 너와 나는 처음부터 이들과 다른 존재, 이들을 위해 서서 군림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라고 웃으며 말했죠. 한편 제이치는 코쿠시보에서 혈계된 후 코쿠시보에게 매일매일 혹독한 수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어째서 이전에 이 녀석이 냈던 그 속도가 나오지 않느냐며 채찍질했고 제이치는 저는 그때 제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며 쩔쩔맸죠. 코쿠시보는 그에 이 녀석은 사실 소질이 없는 건가? 잠재성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천성 자체가 나약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코쿠시보는 혹시 모르니 실전을 통해 이 녀석을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편 탄지로 네이코는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귀할대 검사 기호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고 그 과정에서 배가 고파 인간들을 습격해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도중 탄지로는 어느 곳에서 엄청나게 강렬한 향기가 난다며 그곳으로 갔고 네이코는 난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거냐며 따라갔죠.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많은 귀할대 검사들이 모여있었고 그 중에 한 검사가 역시 혈기를 유인시키는 향을 피워놓으니 이렇게 혈기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며 기뻐했습니다. 탄지로는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닫고 네이코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는데 이미 뒤의 테러에도 귀할대 검사들이 보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귀할대 검사는 절대로 이곳에서 도망갈 수 없을 거라고 역시 내 계획대로 만만한 혈기가 튀어나온 것 같다며 니 녀석을 사냥한 후에 출세해야겠다며 공격을 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그 검사들과 맞붙어 싸웠지만 애초에 싸움이라는 것을 자주 해보지 않았던 탄지로 네이코는 귀할대 검사들의 기세에 밀리게 되었죠. 개개인으로 보면 그리 강하지 않은 검사들이었지만 이들은 한 팀으로 묶여 혈기들을 사냥해왔기에 협공에 아주 능했습니다. 탄지로 네이코는 이대로 가면 밀리겠다고 예전에 기후에게 썼던 그 능력을 써보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네이코를 향해 한 검사가 공격했고 탄지로는 안돼! 라고 소리치며 네이코를 구하려고 했지만 탄지로 본인도 귀할대 검사의 공격에 베어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이치가 뛰어와 네이코를 향한 그 칼을 쳐냈고 이런 귀여운 소녀를 공격하다니 라고 했죠.
제이치는 멀리서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 소리가 들려 구경하러 왔다가 네이코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그녀가 위기 상황이 되자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와 구해줬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할때 검사 앞에 나오니 엄청나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 긴장이 되었지만 자신이 반한 여자 앞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피할때 검사들은 혈기 한 마리가 더 나왔다고 해도 저 녀석들은 12개월도 아닌 혈기들이니 우리끼리라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진영을 갖춘 뒤 다시 공격했고 제이치는 그대로 번개호흡을 시연했습니다. 제이치가 번개호흡을 하자 피할때 검사들은 어떻게 혈기가 전집중 호흡을? 이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번개와도 같은 번쩍임이 일어나더니 제이치가 병력이 썸으로 피할때 검사를 큐브 스테이크 조각으로 내버렸죠. 그러자 다른 검사들은 압도적인 스피드에 전의를 상실했고 네이코와 탄지로는 그 틈을 노려 그 검사들을 공격해 제압했습니다. 탄지로는 제이치에게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넌 정말로 강하구나 라고 했죠. 제이치는 쑥스러워하며 네이코를 바라봤고 네이코 역시 감사한 눈빛을 보내 제이치는 얼굴이 빨개졌죠. 그때 탄지로는 나도 너처럼 검술을 사용하고 싶은데 나에게도 검술을 알려달라고 했고 제이치는 나는 사실 검술을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 혹시 내 스승님에게 너네를 소개시켜주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감사하겠다고 했고 제이치는 탄지로 네이코를 코쿠시보에 데려가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탄지로 세대가 혈과된 후에 기본적인 스펙 상승에 대해 전개를 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